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기사를 보다가 뭐 강남에서만 하루 1,000만 원 번다. 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기사를 보다가 제 옛날 생각이 한번 나가지고 중국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모바이크라고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공유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아니고 일반 자전거인데 이제 3차원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QR코드죠. QR코드를 스캔을 핸드폰으로 해요, 앱으로. 그러면 거기 자물쇠가 있는데 그게 철컥하고 열립니다. 제가 재작년? 예. 그때 아마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를 영상으로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 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기사화가 돼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그 일반 자전거에서 그게 넘어가가지고 전동 자전거, 전기 자전거죠. 그건 아니면 전동 킥보드 쪽으로 그 공유 이제 모빌리티, 1인 모빌리티가 바뀌었어요. 진화한 거죠, 진화.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특히 한국에서는 사실 그 이제 2017년이죠. 2년 전에 사실 모바이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걔네가 원래 중국 베이징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실험적으로. 그리고 나서 광저우에 딱 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그 모바이크라는 서비스가 중국에서 개시되자마자 한 3개월 만에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예, 해가지고 저도 제 친구랑, 왜냐면 저랑 제 친구는 그 전기자전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자전거가 도대체 원가는 얼마고, 저걸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막 이제 기대에 부풀러 가지고.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옮기지 못했던 이유는 시간을 끌면 항상 이렇게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가 시작을 안 한 게 잘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아직도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중국에서 이제 오포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게 베이징 대학교 학생이 만든 서비스였는데 원래 처음에는 북경대 내에서만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의 일반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자물쇠만 그 개발을 해서 앱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아니면은 비밀번호가 앱으로 날라옵니다. 이렇게 스캔하는 형태도 아니고 초기 형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북경대 학생이 개발했는데 따유에인가? 그런 애가 이름을 가진 애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오포가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모바이크가 이제 그 서비스를 뭔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오포도 대규모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바이크도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포는 망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뭐 잘한 사업인지 좋은 사업인지 아직도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국에서 그렇게 유행하고 그랬던 게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공유 모빌리티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스타트업 그 벤처 캐피탈들에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 몰라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약간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있잖아요. 남의 물건이니까 막 쓰다가 막 내팽개치고 막 하수구에서 발견되고, 막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막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게 엄청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제 패친 중에 비싼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도 뭐 투자를 한 70억인가 뭐 그 이상 받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거기 그 이제 그 사장님이 거기다 그 포스팅을 하시는데 진짜 희한한 데서 막 숨겨놓고 나만 타고 싶은 그런 사진들을 공개를 해서 야 이건 진짜 어려운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사가 났더라고요. 강남에서만 하루 1,000만 원 번다. 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게 재미난 거는 저도 몰랐는데 어 이게 지금 국내에만 15개가 넘는데요. 왜냐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뭐 OEM으로 찍어서 제작하기가 쉽고, 사실 이 앱이라는 것도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앱도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지만 지금
주로 이제 출퇴근 회사가 많이 밀집된 강남 지역을 위주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에서는 어디죠? 카이스트에서 캠퍼스 내에서 이제 전동 킥보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베타 테스터 같은 걸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예, 지금 뭐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17조 수준이 세계예요. 이거 세계 시장 마켓입니다. 17조예요. 세계적으로 봐도 꽤 크죠, 그렇죠? 예, 작지 않은 규모의 예, 이런 전기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시장.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기사에서 이거를 얘를 잘못 갖다 놨는데 이거는 공유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 전체 캐파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하고 이제 관련 규제 정비도 생겨나고 왜냐면 여기저기 아무데나 그냥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이게 장난 아니었거든요. 도로가 아니 인도가 자전거로 완전 가득 차버렸었어요. 온갖 자전거로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기 불편할 정도로 광저우에서만도 그랬죠. 막 한 500대 막 이렇게 서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보다 자전거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픈 망하죠. 예, 근데 일단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저는 만약에 이거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나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저 현대가 좀 스마트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캠퍼스에서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캠퍼스들이 넓은 캠퍼스들이 많잖아요. 저희 홍대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학생들만 대상으로 그 내에서만 캠퍼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일단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저는 이게 괜찮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공유 자전거 이런 단어가 생기기도 전에 저는 자전거 사업을 했잖아요. 삼천톤닷컴이라고. 예, 그거를 하면서 제 홍대에다가 이제 공유 자전거를 캠퍼 거기서 학생들이 뭐 정액을 월 정액을 내면 얼마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생각도 했었었어요. 그리고 홍대 캠퍼스가 작으니까 다른 연대나 뭐 서울대 같은 데다가 한번 납품해 볼까라고 생각까지만 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때 했었으면은 제가 뭐 오포의 그 사장이나 그런 것 좀 투자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놈이 장땡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아무튼간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거는 완전 초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타겟팅을 정말 잘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나 이런 투자사에서 정말 서비스를 알차게 잘한다. 예, 관리나 이런 게 관리가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한다 그러면 투자도 받을 여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유 경제에 부합되는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이 기사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중국의 전동 킥보드를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여기에 전동 킥보드의 대당 가격은 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 하루 평균 6명의 손님을 태운대요. 하루에 운행하는 평균 시간은 60분 정도. 예. 그리고 대당 하루에 1만 원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대당. 예. 하루에 20km를 달리고 이게 분당 구조더라고요. 분당 얼마? 이렇게 분당 150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돼 있대요. 예. 그래서 대당 하루에 10,000원 정도 번다고 하는데 대당 2달을 만약에 고장이 안 났다는 가정하에 2달을 그냥 제품 원가를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손익분기가 2달인데 거기에 사실 사람들이 이제 트럭이나 그런 거 하면서 관리하는 인력들 인건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될 거예요. 저는 한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하면은 대충 계산해도 이게 60만 원이라고 원가를 잡았을 때 사실 60만 원보다 더 싸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긴 있어요. 30만 원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하루에 10,000원을 이제 매출을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인건비 한 사람이 대충 제 생각에 관리할 수 있는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 사람이 물론 심각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자전거를 일단 전기 자전거 같은 걸 예로 들면은 한 사람이 빨리 하면은 손이 빠르면은 한 20대? 예, 그 정도도 할 수 있어요. 한 15대에서 20대. 예. 그렇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은 고장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예, 남의 물건이라고 함부로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서는 그거래요. 보통 이게 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는 한 6개월 정도를 본다고 해요. 4, 6개월, 4개월에서. 근데 미국은 2달이래요. 미국의 전동 스쿠터 스타트업인 버드의 경우 2달 정도를 그냥 한 킥보드 하나의 수명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쵸. 걔네들 일단 무겁고 그쵸.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달이 아니라 손익분기는 한 4달 정도? 예. 3달에서 4달이면은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대당. 예. 그 이후부터가 이제 수익인데 고장이 안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남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출퇴근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학생들 제가 연대 갈 때마다 진짜 아주 놀라거든요. 언덕배기에 서울대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학교 내에서 타고 다니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이렇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만들까를 제 친구랑 같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답이 나왔었어요. 뭐였냐면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한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증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 모바이크 같은 경우에 300원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 5만 원 돈이죠. 5만 원이면 중국에서 비싼 돈이거든요. 자전거를 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허접한 자전거. 예. 근데 이건 아무데나 세워놔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자전거도 괜찮았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괜찮고. 예. 그래서 그 500원씩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저는 이제 이 공유 자전거의 수익 모델이라고 저랑 제 친구는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 그 받은 돈으로 뭐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그러면은 해서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뭔가 그거죠. 재테크 사업이에요. 근데 국내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이 한번 볼까요? 한번 그래도 지금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주요 업체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설명해 놨대요. 근데 인천 연수구에 400,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네요. 전기 자전거를 하네요. 여기는 인천 연수구에 400대, 성남시에 600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초기 시장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에서 킥고잉이라는 거는 강남, 마포구, 송파구, 경기도 판교 이제 회사 그죠 업무지구 같은데 1,500대 이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킥보드 1,500대 한 그러니까 한 제 생각엔 60만 원 정도 원가 안 들었을 것 같고요. 한 35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저 정도 킥보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무게가 상관없이 그 재질을 뭐 카본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5만 원 정도면은 저 정도 킥고잉에서 운영하는 킥보드 정도는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만 원이라고 대충 쳐보자고요. 그러면 한 5억 정도의 캐파예요. 자본금이. 물론 거기에 인건비, 뭐 시설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레클이라는 게 있네요. 전기 자전거랑 얘네는 킥보드랑 같이 하고 있어요. 마포구, 서대문구, 신촌 일대 뭐 이렇게 관광지 위주로 하는 거죠. 전기 자전거 200대랑 전동 킥보드 150대. 이거면은 그냥 뭐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밖에 안 됩니다. 다 해봤자.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한 거죠. 아직까지 굉장히 영세한 시장이에요. 큰 자본이 아직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서울대 하네요. 스윙이라는 업체. 스윙에서는 서울대학교랑 이제 성수동 일대에 300대 이렇게 전동 킥보드 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확히 캠퍼스를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캠퍼스만 다 고객으로 이제 허락을 받는다.
하면은 이거 투자 받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보증금 사업이 있잖아요. 보증금. 이 보증금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는 왜 아직도 모바이크에서 광고 사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전거 광고 플랫폼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자전거 사업할 때 이제 그 겨울에 재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렌탈 사업도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쪽에다 렌탈을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이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수리 정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수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라는 이 연령대 이게 정확히 학생이라는 직업군에 정확히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뭔가 기업들의 광고나 이런 걸 뭐 공익 광고를 실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광고를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광고가 불법인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직 한국에서는 시작이고, 근데 모바이크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그 음식점들이 지들 광고 스티커를 걷다 붙여요. 엄청납니다. 진짜 웃겨요. 예. 그래서 걔는 이제 벌금 매기고 막 그러죠. 거기다가. 하여튼 재밌는 나라예요, 중국은. 예. 니꺼 내꺼 없어요. 그냥 일단 붙인 놈이 임자야.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 운영사에서 실제로 다른 광고를 수주를 해가지고 버스 광고나 뭐 자동차 택시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거를 수주해가지고 전체 자전거나 킥보드 발판 같은 건 발판 이렇게 발 디디느라고 보잖아요. 그럼 그쪽에다가 광고를 좀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공유 전동 킥보드.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전기 자전거를 3,000대 정도를 뿌릴 예정이래요. 확장을. 킥고잉은 얘네가 투자를 많이 받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심도 있게 하진 않아가지고 1만 대를 뿌릴 거예요. 힐레클은 1,000대. 힐레클이 영세하군요. 스윙은 3,000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의 공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중국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데나 배치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플랫폼 광고를 수익 모델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수익 모델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죠. 뭐 웹사이트도 광고 옛날엔 배너 형태를 붙였었고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광고, 5개 광고 그런 것부터 뭐 앱 같은 거에도 광고, 구글 애드센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오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게 읽다 본 게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대요. 자전거 공유 사업의 치명적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요 글은 아티클 굉장히 잘 정리했더라고요. 그쵸. 자전거 공유 사업은 사실 돈이 진짜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보증금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지금 정말로 이제 그거를 대여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유 자전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산 위주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수백 대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수백 대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이 고장 나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백만 대 자전거를 생산해야 하고 수천 명 직원들을 고용하여 자전거를 관리하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일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 위치에 자전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날라요. 중국에서도 보면 새벽에 자전거 나르느라고 정쟁이 일어납니다. 진짜 자전거. 야,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더 머리를 더 써가지고 뭐 타겟팅을 완전히 디테일하게 쪼개든 아니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광고 사업으로 접근을 하든 예, 그래서 기업의 광고를 아예 받아가지고 전 이 생각을 했었어요. 자전거를 기업들한테 그 자전거 원가 플러스 이제 광고비, 그러니까 원가로 제작해주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의 로고나 이제 기업들의 로고나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 광고를 하는 거죠. 그거를 아예 그 데칼 작업을 해가지고 그 만약에 삼성이면 삼성 자전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들 대학 캠퍼스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다 깔아주는 거죠. 저는 그 제작 원가 플러스 거기다 약간 수익을 얹어가지고 중개해주니까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업들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대학을 설득할 수가 있다면은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전거는 제작 원가가 그냥 철 TV 같은 거 완전 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든다고 하면은 뭐 10만 원도 안 들거든요. 그 정도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얘기가 길었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이렇게 뭐 기사를 보면서 나라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뭔가 시뮬레이션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